팔지 못한다? 나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고 생각하냐면 상상력이라고 생각해요.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창의성이 없는 얘기들이야. 나는 그거 덕분에 또 이만큼 왔다는 생각도 굉장히 크게 있거든요. 사람들이 너무 많이 관심 갖는 거는 오히려 나는 되게 피했던 것 같아요. 어디가 좋은 지역이니까 투자를 해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틀렸다기보다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는 사실 할 수가 없었고 그거를 맞아. 믿고 내가 했다가 혹시라도 그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지체가 됐을 때 그거를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건데 라고 해서 오히려 그런 분들의 말을 조금 더 멀리 했다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. 리스크가 너무 없으면 돌아오는 것도 없더라고요. 우리는 그 리스크에 대해서 많이 해지했다고 생각은 하고 접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. 특히 팔지 못한다? 그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30년으로 밀어넣는다.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상상력으로 만들어낸다.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밀어놨잖아요. 이거는 또 오해하는 분들이 우리는 안 팔 거야 뭐 요것도 맞는데 그건 사실 정확히 말하면 밀어놓은 거거든.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그거를 예측하는 건 아예 불가능하니까 밀어놓은 거고 거기에서 리스크라는 부분이 어쨌든 대출이라는 부분하고 세입자가 들어올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 건데 아까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그 대출에 대한 리스크가 엄청 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맞아요.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거의 누적이 돼서 이제 30억 뭐 이렇게 됐는데 제가 정신 나간 사람이겠어요? 정신 나갔다고 바라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 스스로는 노력을 할 거잖아요. 그렇죠.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굉장히 노력할 거잖아요. 근데 나는 왜 계속 대출을 늘려왔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거를 내가 말로써 이게 괜찮아 라고 설득을 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빚을 늘려나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 신용에 문제가 없다는 증거거든요. 그렇죠.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고 그거 나 대출 이번에 또 받았어 라고 하면 나는 괜찮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리고 30개에서 31개로 했다는 거는 괜찮으니까 한 거거든요. 그걸 그렇죠. 내가 말로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대출에 대해서는 선생님도 또 리스크를 생각할 게 어쨌든 집이 나가지 않더라도 10만 원이라는 금액의 크기로 그거는 월급 10만 원 이상은 월급 받잖아요. 그러니까 나름의 리스크 관리가 돼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또 생각하거든요. 이걸 분명히 또 갖고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벽이라는 팔지 못한다? 나는 인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고 생각하냐면 나는 상상력이라고 생각해요.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창의성이 없는 얘기들이야. 어떻게 보면. 나는 그거 덕분에 또 이만큼 왔다는 생각도 굉장히 크게 있거든요. 사람들이 너무 많이 관심 갖는 거는 오히려 나는 되게 피했던 것 같아요. 어디가 좋은 지역이니까 투자를 해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틀렸다기보다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는 사실 할 수가 없었고 그거를 맞아. 믿고 내가 했다가 혹시라도 그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지체가 됐을 때 그거를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건데 라고 해서 오히려 그런 분들의 말을 조금 더 멀리 했다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. 저도 이 투자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얘기했던 좋은 지역의 아파트 뭐 입지가 중요하다 그렇죠. 뭐가 중요하다 하는 데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요. 맞아요. 5천, 1억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렇죠. 그러면 그 투자를 미뤄야 되는 거잖아요. 나중으로 매달 열심히 모아가지고 모아서 밀어서 한 방에 빵 터트려가지고 그거를 계속 키워나가는 건데 저는 뭔가 지금 바로 하고 싶었어요. 지금 맞아요. 바로 내가 가진 수중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현금 흐름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어떤 게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했던 거죠. 그게 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. 나도 그렇게 접근을 분명히 했거든요.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나도 그때 뭐 투자를 시작하면서 회사가 위태로운 상황이었으니까 그때를 내가 또 기다릴 수조차 없었던 것 같고 어쨌든 월급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회사에서 뭔가 모아서 계획을 짜서 내가 1년 후, 3년 후, 5년 후를 계획한다는 건 말이 안 됐거든요. 회사가 쓰러질 수도 있는데 그걸 계획한다고? 그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갖고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던 것 같아요.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 돈이었던 것 같고 돈 맞아요. 내가 이만큼 갖고 있는 걸로 마이너스 통장 2천만 원, 3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나는 이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이 돈을 갖고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했고 이걸 갖고 1년 뒤, 5년 뒤, 10년 뒤가 나아지는 거를 나는 할 수가 없었어요. 나는 이걸 해서 샀다고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까운 미래가 달라지잖아요. 어쨌든 이게 세입자가 선생님 생각하는 세입자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못해도 한 20만 원 30만 원 갖고 갈 거란 말이야. 나는 그 부분이 되게 큰 거 같아. 내가 20만 원 30만 원 순수익이 더 들어온다고 해도 뭔가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진 않겠죠. 당연히. 그렇죠. 20만 원 30만 원 갖고 또 회사를 퇴사할 수는 없겠지. 근데 나아지더라고.
20만 원, 30만 원만큼 좋아지더라고. 마음의 여유가 조금 더 생기더라고. 생각이 더 커지게 할 수 있더라고. 시야가 더 멀리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고. 나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. 이 투자에. 그래서 그게 누적돼서 어느 순간 저도 회사를 그만둘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도 되긴 들어요. 저도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오랫동안 하고 싶어요. 예, 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고 꾸준히 해서 이 회사를 저도 그만둘 수 있도록. 나는 선생님이 말씀한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생각하냐면 그 꾸준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아까 반농담으로 선생님이 했던 ETF나 스마트 스토어를 우리가 약간 제가 별로다라는 식으로 혹시 비춰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, 그 투자를 했을 때도 나는 지속을 계속 했다면 지금 또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들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 ETF라는 거는 그냥 제가 생각할 땐 희망이 너무 안 보이는 거야. 그 0.5달러로는 뭐 10달러로는 이게 의미가 별로 없다는, 달콤하지가 않아 너무. 맞아요. 네. 그래서 예. 그거는 사실 오래 하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. 한 달에 막 1,000만 원, 2,000만 원 버는 사람이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리스크가 좀 작은데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게 또 잘 맞을 수도 있어. 뭐 사업을 해서 뭐 한 달에 1억을 번다. 뭐 그런 사람은 뭐 0.1%만 받아도 뭐 1,000만 원인 건데 뭐. 그런 사람이라면 어쩜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은 이 월급쟁이들한테 약간 나는 그게 잘 맞을까 생각이 전 조금 있었던 것 같고, 뭐 스마트 스토어도 선생님이 노가다로 해가지고 했지만 약간의 한계를 본 거잖아. 그게 어쩌면 스마트 스토어의 치명적인, 저는 사실 해보진 않았습니다. 근데 뭐 주변에서 들은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. 근데 생각을 해보면 스마트 스토어는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아요. 다 할 수 있죠. 그렇죠? 예.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라는 거야, 선생님.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또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게 뭔가 경쟁자도 많고 오래 지속하기가 힘든 부분이 생기더라고. 근데 그거를 갖고 선생님 큰 투자에 2번의 경험을 갖고 요걸 한번 바라보면 얘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. 많이 높죠. 그렇죠? 너무 편향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그것만 봐도 이게 괜찮을 수밖에 없어요. 섣불리 하기가, 결정까지 하기가, 그게 어렵죠. 그리고 법원 가기까지도, 그 입찰표 쓰고 그걸 내는 것까지도 이게 엄청나게 번거로운 일들이. 그렇죠. 그래서 요건 아무나 못해. 어떻게 보면 제 영상에 나오시는 분들, 선생님도 영상을 좀 보셨으니까 보면 이거 되게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이 하네. 그렇지 않아요. 제 교육생분들 낙찰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.